당신의 마음에 귀 기울입니다. 너와 나의 공감 이야기. 공감복지 라디오. 공감복지 라디오 임주연의 아름다운 동행. 오늘은 1980년대 큰 인기를 누렸던 2인조 남성 듀오를 기억하시는지요? 정말 그야말로 가요계 혜성처럼 등장을 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도시 아이들인데요. 달빛 창가에서, 텔레파시, 소설 속의 연인, 선녀와 나무꾼 등 많은 히트곡이 있죠. 자, 오늘은 도시 아이들의 리더 보컬이셨던 박일서 선생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원한 아이들, 도시 아이들의 박일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먼저 공감복지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에게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그래도 도시 아이들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하는 방송 즐겁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목소리도 너무 멋지신데요. 그래요? 그 도시 아이들 하면은 예전에 그 TV 보면은요, 그 짙은 네네네. 선글라스를 끼고 다리춤도 추시고 의상도 네. 그렇고 참 독특한 그 퍼포먼스로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네. 얼마 전에 선생님 공연 보니까 네. 지금도 뭐 퍼포먼스가 예전 못지 않으시던데요. 네. 그때부터 차츰차츰 더 발전하고 조금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 그때는 그렇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그때 김창남 씨하고 음악을 갖다가 하던 시절이라서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았었는데 달빛 창가에서로 수직 상승하고 그다음에 인제 여러 곡들을 갖다 또 사랑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인제 쫓기기 시작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게. 근데 네. 이제 그 이후에는 생각도 많이 하고 또 요즘 와서 '아 이건 이렇게 하면 그때보다는 훨씬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다 하면서 하니까 아마 보시는 것도 아마 그런 느낌이실 거예요. 맞아요. 정말 그 변함없는 모습도 그렇고 또 말씀하신 대로 발전된 모습을 보니까 네. 저도 이제 팬의 입장으로서 감동했다고나 할까요? 네. 아, 진짜 아직도 열정이 너무나 가득하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네. 그 도시 아이들 하면은요, 한국 대중음악사에 큰 족적을 남긴 그룹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우리 도시 아이들의 결성 배경을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일단 조금 아까 하신 말씀은 좀 과분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근데 일단 저희가 도시 아이들을 왜 만들었냐면 제가 그때 호랑나비라는 그룹, 그러니까 이제 최헌과 호랑나비였었죠. 네. 최헌 선배님이 인제 오동립으로 히트를 치셔서 음. 솔로 가수로 나가시는 바람에 제가 그 자리에 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호랑나비를 하면서 제가 이제 리더가 되었죠. 리더가 됐는데 그때 김창남 씨를 갖다가 우리 팀의 피아노맨으로, 그러니까 이제 키보드를 치는 친구를 갖다 만났는데 너무 저하고 좀 어 성격까지도 비슷한 그런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네. 저희가 그 음악을 갖다가 무대에서 저 혼자서 인제 제가 메인 싱어니까 음. 무대에서 저 혼자 노래를 하는데 김창남 씨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형, 나도 앞에 나가서 형이랑 같이 노래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음. 그래 좋은 생각이다." 해서 둘이서 이제 뉴욕, 뉴욕 is everything this 뭐 이런 노래를 갖다가 이제 어깨를 갖다 마주대고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나요 근데. 네. 그게 아마 내가 생각할 때 도시 아이들의 시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음. 그때까지는 그룹 싱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둘이 나와서 그렇게 한 것이 인제 처음 우리가 시도를 했던 것이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이후에 인제 세월이 한 1 년 정도 흘러서 어 "우리 듀엣하는 게 어떨까?" 하고서 둘이서 의기투합을 했죠. 그래서 도시 아이들은 그렇게 해서 탄생을 했고요. 그럼 그리고 도시 아이들이라고 이름을 정하신 건 어느 분이 정하신 거예요? 그 이름에도 네.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뭐냐면 저희가 이름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이름을 갖다가 쭉 이렇게 공모를 해서 음. 여러 사람들이 인제 한 40개 정도가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이후에 인제 신화라는 팀이 나왔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신화라는 이름을 갖다가 누가 얘기를 해 줬고, 그런데 한 40개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우연히 아주 뮤지션의
가족인데 저희 그 일집에 그러니까 자켓 사진을 갖다가 담당하신 분이 사진을 찍으러 오셨다가 네. 옆에서 우리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들으시다가 도시 아이들은 어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음. 그 말 한마디에 이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도시 네. 아이들이 거기서 그냥 만장일치로 그냥 거기서 탄생을 했죠. 음. 정말 내가 생각해도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도시 아이들. 그러니까요. 네. 네. 그 당시에 인제 그 도시 아이들이 인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 히트곡 달빛 창가에서라는 노래를 인제 부르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 노래는 어떻게 만들어진 곡인가요? 일단 일집이니까 저희가 네. 이제 신경을 많이 썼죠. 그래서 인제 김창남 씨가 인제 작곡을 하고 작사도 김창남 씨가 했는데 네. 일단 저희가 도구 온천에 가서 이제 몸도 만들고 작곡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노래 연습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달빛 창가에서가 맨 처음 타이틀곡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타이틀곡은 딴 거였어요. 외로운 소녀라고 어.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네네. 그 노래를 갖다가 저희가 인제 1년 그 음반이 나오고 나서 1년 뒤에 방송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네. 1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마음속으로 갈고 닦았던 그런 시기였다고 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근데 1년 뒤에 저희가 딱 시작을 했는데 외로운 소녀가 잘 안 되니까. 근데 네. 저는 맨 처음서부터 달빛 창가에서를 생각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김창남 씨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달빛 창가에서를 갖다 제가 이렇게 할 때 김창남 씨가 98% 만들었으면 제가 2%는 제가 했어요. 근데 네. 그 2%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내 사랑 요게 아. 요걸 제가 그때 당시에 인제 저는 그룹을 했었으니까 네네네네. 외국 밴드들 하는 거 이렇게 봤는데 트럼펫으로 그 손을 갖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트럼펫 나팔 손에다 이렇게 끼고서 네네. 왕왕왕 이렇게 하는 그걸 보고서 '노래를 갖다가 악기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아 해서 네네. 그래서 그게 탄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 김창남 씨도 "형 이거 좋다."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음.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고 또 그 달빛 창가에서도 시작하자마자 87 년에 저희가 8월 달에 저희가 KBS 주차장에서 네. 처음으로 한 방송이 뮤직비디오예요. 그 네. 저도 생각나요 선생님. 그때 네. 달빛 창가에서 뮤직비디오 진짜 대단했었거든요. 네네네. 네. 달빛 창가에서를 갖다가 저희가 주차장에서 그 밤새도록 촬영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네. 방송에 딱 내보냈는데 거기서 아마 내가 생각할 때 승부는 거기서 났다고 생각을 음. 하거든요. 음. 너무 내가 봐도 그때 당시에는 뮤직비디오라는 게 없던 시절이었는데 우리나라에는. 처음으로 그걸 갖다 달빛 창가에서를 하고 음. 그게 나오자마자 그다음에 인제 방송국에 문의가 쇄도하고 "쟤네들이 누구냐? 그 노래가 뭐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서부터 그래서 4 개월 만에 음. KBS 가요대상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기록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음.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4 개월 동안에 해서 연말 가요대상에 상을 받았다는 거는 아마 없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가요계에 정말 혜성처럼 등장을 하신 거죠.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달빛 창가에서 이 곡은 우리 박일선 선생님과 김창량 선생님이 같이 만든 곡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곡이 인제 제가 알기로는 1988 년에 우리 네. 서울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고때 네네. 당시에 그 각국 선수단 입장식 배경음악으로도 사용이 됐었거든요. 저는 달빛 창가에서는 그냥 저는 어쨌든 간에 노래를 하는 사람 네. 입장으로서는 김창남 씨 곡이 그냥 우리는 '한 수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네. 그냥 그 입장식에서 달빛 창가에서가 연주돼서 나오는 곡을 딱 듣고서 음. '아 우리가 정말 큰일을 네. 했구나.' 이 생각을 딱 그러니깐 한 수 했다고 생각한 게 열 수 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냥. 네. 대단한 정말 거죠. 정말 네. 가슴이 너무 네. 뿌듯했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인제 달빛 창가에서 이어서 또 큰 사랑을 받은 곡이 있잖아요. 이 텔레파시. 네. 아마 선생님 노래로 인해서 당시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 텔레파시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번졌었거든요. 근데 일단 제목에서 저도 너무 좋았고요. 일단 지금 그때까지 텔레파시라는 그런 단어가
굉장히 저는 그렇게 큰 이슈가 될 줄 몰랐고요. 음. 그다음에 노래를 딱 부르는데 노래가 너무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빛만 봐도 있지만 그다음 느낌만 스쳐도 우리 느낄 수가 있어 손끝만 이렇게 숨 쉴 부분이 없는 거예요. 노래가 네. 연결이. 근데 그걸 갖다 둘이 연습해 가지고 하는데 '야 이게 특이한데?' 이랬는데 음. 너무 고맙게도 또 2 집까지 그렇게 큰 히트 쳤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도 감사드려요. 네. 저희들은 이제 젊은 시절 학창 시절에는 늘 이 선생님 노래 들으면서 "야 우리 텔레파시가 통했다." 이런 얘기를 막 했거든요. 네 많이 했죠. 주고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인제 지금 생각해도 참 제목이 근사한 곡인데 소설 속의 연인 이 곡이 이제 발라드 곡인데 이 곡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제목도 너무 근사하잖아요. 창남이가 보통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보통 딴 사람들이 이렇게 3 곡을 연속해서 달빛 창가에서, 텔레파시, 소설 속의 연인 제목에서 벌써 뭔가 이렇게 풍기는 그런 네. 히트의 그런 가능성이 보이는 그런 제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대단하다. 근데 그 곡을 음. 갖다가 소설 속의 연인은 저희가 방송에 나가서 노래를 한 적이 없어요. 딱 음. 한 번 그냥 MBC에서 천사분장하고 그냥 피아노 줄에 매달려서 날아가면서 소설 속에 나오는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있고 네. 그거 이외에는 없었는데 그 곡이 FM 1위 곡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네. 정말 가사 내용도 간단해요. 소설 속에 나오는 맞아요. 네. 연인들처럼 사랑이 시작되었고 소설 속에 나온 연인들처럼 사랑이 끝나버렸다. 음. 요걸 갖다가 그 중간에 인제 뭐 빗물, 폭풍 뭐 이런 거 들어가서 만드는 곡인데 지금도 요즘도 계속 공연할 때마다 부르거든요. 네. 너무 부르고 나면 너무 울컥해서 항상 부를 때마다 약간 퀭해지는 그런 음. 노래입니다. 네. 음. 그러게요. 참 좋아했던 노래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인제 선녀와 나무꾼 이 노래는 후기 활동곡이죠, 선생님. 아닙니다. 그게 본래 네. 저희 2 집에 들어 있어요. 아 그래요? 이 네. 집에 들어있는 곡이에요? 네네네네. 그게 네. 들어 있는데 음. 창남이하고 저하고 그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왜 나중에 리메이크가 됐냐면 네네. 김창남 씨가 인제 생각을 많이 했겠죠. 맨 처음에 비난을 많이 받았던 곡이에요. 어떻게 음. 꼭 동화나 동요 같은 그런 음. 가사를 어떻게 가요에다 그렇게 쓰지? 그러고서 인제 딴 가수들도 부른 가수가 있어요. 최진희 음. 씨도 아마 부르셨을 거예요. 네. 근데 노래를 갖다 부르고 나서 그 지방에 공연을 가면 사람들이 "선녀와 나무꾼 해 주세요." 이러시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네. 방송을 안 했는데 아마 음반에서 들으셨겠죠.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아 이것도 좋은 건가 본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김창남 씨가 정말 그 곡을 갖다 리메이크해서 어떻게 보면은 김창남 씨의 유작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 지금 들어도 너무나 멋진 곡인데 네. 저희도 아마 많이 선곡하거든요. 지금 아마 내가 네네.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네. 노래방에서도 아마 네. 상위 곡으로 제가 알고 맞아요. 있거든요. 네. 그리고 가는 데마다 저는 그 노래 참 좋아합니다. 저는 그 노래 노래방 가면 매일 불러요. 음. 모든 관객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네. 제가 그건 느끼고 있죠. 네. 네. 인제 많은 독특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다가 뮤지션이 아닌 우스꽝스러운 광대 마냥 무대에 오르는 것이 싫어서 그룹을 해체를 하셨다고 이렇게 표현됐더라고요. 음. 당시 어떤 어 마음이셨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인제 네. 그거는 제가 예를 들면 맨 처음에 창남이와 저는 맨 처음서부터 음악성을 위주로 해서 지금까지 방송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예능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예능이죠. 그렇죠. 네 네. 저희가 이제 유럽에 있는 백작 같은 의상을 입고 나와서 음. 어 뛰어다니면서 노래하고 그다음에 네.
머슴으로 나와서 노래하고 네. 산신령으로 변해서 노래하고 네. 뭐 그런 걸 갖다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개그하는 네. 그런 가수가 된 거죠. 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제 둘이 고민을 많이 했고 네네. 그게 이제 계속 심해지니까 '야 이거 우리가 맨 처음에 음. 의도한 음악 생활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음. 얘기를 해서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여기까지만 하고 헤어지는 게 어때?" 이 생각을 제가 해서 그렇게 해서 인제 헤어진 거죠. 네. 그러셨군요. 김창남 선생님이 가남으로 별세를 하셨잖아요. 네네네. 많이 선생님이 그리우실 것 같은데 김창남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어 할 얘기는 너무 많습니다. 왜냐면 네. 저하고 맨 처음에 만날 때 그 기억이 우리는 초면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전화를 걸어서 "저희 호랑나비에 들어와 주시겠어요?" 그래서 형님 팀이라면 좋습니다." 이래서 저희 팀에 들어왔고 네. 그다음에 만나서 보니까 구면인 거예요. 음. 그때 당시에 인제 저희가 희자매 리사이틀이라고 지금 인순이 씨가 계시는 그런 네네네네. 팀이었었는데 네. 거기에 게스트로 저희가 나갔는데요. 나가서 그때 처음으로 무대에서 우리 팀에 키보드로 들어오신 걸 봤어요. 그리고 음.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네. 들어와서 우리 그때 만나지 않았어?" 이렇게 해서 알게 됐고 음. 그다음에 "그런데 댁이 어디세요?" 그랬더니 무슨 동에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네네네. 나도 그 동네 사는데." 그랬더니 어 예비군 중대가 네. 몇 중대예요? 그러니까 2 중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나도 2 중대인데." 어머 인연이 그러니까 있으셨다. 네. 그러네요. 음. 서울시 그때 인구가 1,000만이 넘었었는데요. 네네. 그 많은 사람이 사는데 한 동네에서 한 예비군 중대에서 같이 그러니까요. 있으면서 팀에서 만나서 같이 음악을 하게 되는 것도 음. 우연한 기회였고 음. 그다음에 다시 물어본 게 "고향은 어디예요?" 그러니까 "강원도 춘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춘천인데." "어디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근화동 춘천시. 나는 네. 바로 거기서 배 타고 건너면은 서면. 그러니까 야. 제 본적지가 거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생일이 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음력 10월 17 일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음력 10월 18 일이라는 어머, 거예요. 어머, 어 그래서 저희가 어머. 그때는 둘이 네. 같이 나이트클럽에서 음악을 네. 네. 했으니까 네. 자정을 넘기잖아요. 그래서 자정에 네. 저희가 케이크에다 불을 붙이고 둘이 같이 해피 버스데이 송을 부르고 이야. 매년 그렇게 진짜 했어요. 너무 그래서 신기하다. 한두 가지가 저하고 그런 게 음. 아니라 그래서 음. 인제 제가 그 친구 인제 집에 제가 저희 집하고 가까운 데 있으니까 네네네. 집에 갔다 제가 놀러 갔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책상 위에다가 피아노 건반을 그려 놓은 거예요. 네네네. 하얀 종이에다가 피아노를 갖다 그려 음. 놓고 아마 피아노 살 능력이 안 됐으니까 피아노가 그랬겠죠. 없으셨구나. 네네네. 그런데 난 그 음. 친구가 그렇게 피아노를 잘 치는 친구가 저는 네. 지금도 김창남 씨 그러면 어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뭐 피아노를 음. 치는 주법이라든지 아니면 앙상블 그다음에 고저강약 이런 것들이 네네. 내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너무 잘하는 음. 친구라서 진짜 이 친구는 음악을 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친구로구나 그것도 네. 알았었고 그다음에 이것저것 보니까 작사하죠. 작곡하죠. 피아노 잘 치죠. 거기다가 개그하죠. 모창도 또 잘해요. 그러니까 뭐 팔방미인이라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그 친구가 옆에서 웃기면은 하루 종일 깔깔대고 웃는 게 제 네. 정말 일이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선생님하고 김창남 선생님은 진짜 운명적인 만남이었네요. 네. 네. 근데 또 똑같은 게 있어요. 그 친구도 간이 안 좋았고 똑같이 저하고 그것까지도 똑같았어요. 근데 참. 저도 그때 아주 이 의사가 창남이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제가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김창남 씨가 안 좋은 일을 당했는데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시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그 음.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지금 그 의사 선생님한테 20년 동안 제가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시군요. 음 저는 좋아졌어요. 네. 건강도 좋고 또 운동도 또 축구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진즉에 창남이가 세상 떠나기 전에 저하고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어, 형, 우리 언제 도시 아이들 다시 한번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래 이렇게 저도 내심 뭐 바라고 있었던 그런 일이었었기 때문에 저도 그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2, 3개월 있다가 네. 세상을 떠났죠. 네. 말씀마다 그리움이 묻어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예. 분위기를 바꿔서 우리 선생님 학창 시절부터 그렇게 노래를 잘하셨다며요. 노래 학교에서는 최고였죠. 그러니까요. 학교에서만 최고였지 뭐 전국으로 따지면은 어. 뭐 순번에는 못 아니 들어가죠. 그런데 노래를 이렇게 잘하셨는데 학교는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진학을 하셨어요. 그 네. 연기에도 꿈이 있으셨던 건가요, 어, 그러면? 일단은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연극영화과 실기를 볼 때 제가 뭘 불렀었냐면 실기를 갖다가 딜랄라를 불렀어요. 난 그걸 음. 불렀던 기억이 뭐 네네네. 생생하고요. 그다음에 어, 꼭 연기만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연극영화과를 간 건 아니었었고요. 그다음에 연극영화과 들어가서 제가 음악을 했어요. 네. 들어가자마자. 그래서 그룹을 맨 처음에 했었고 그다음에 결국은 제가 졸업은 못했습니다. 졸업은 못하고 결국은 음악의 길로 들어섰는데 저는 뭐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후회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제가 뭐 우리 학교 선배이셨던 어, 최주봉 선배님, 박인환 선배님, 윤문식 선배님 생각이 생생하거든요. 그분들은 저희보단 이제 연세는 훨씬 저희보다 이제 위시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학교 들어갔을 때 제가 초년병으로 응원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아마 선생님이 인제 그렇게 연극영화과에서 공부하신 것들이 아마 퍼포먼스에도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저는 네. 어떻게 보면은 네. 지금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음. 제가 지금 그 이후에 제가 잘한다고 이제 얘기를 듣는 게 뭐냐면 일단 의상, 음. 그다음에 퍼포먼스, 네. 그러니까 댄스, 안무, 안무서부터 뭐 편집서부터 그런 일을 갖다가 제가 계속 하는 게 아마 그런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선생님 지금도 이제 열정적으로 무대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에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무엇보다 건강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건강 챙기시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제가 맨 처음에 도시 아이들 할 때는 건강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음. 조금만 뛰어도 이렇게 숨차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하여튼 뭐 그렇게 썩 좋지 않았는데 어느 날인가 제가 축구에 입문을 했어요. 축구에 입문을 했는데 축구를 갖다가 그때서부터 지금 한 40여 년간 35년 아 그래서 그게 제가 체력이 좋으시구나. 네, 네. 근데 축구를 갖다가 하게 네. 되면 좋은 건 있어요. 뭐냐면 네. 공만 보고 쫓아다니니까 네. 고민이 있거나 신경 쓸 일이 있어도 네. 공 보고 쫓아다니는 시간에는 모든 걸 다 잊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너무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대에서 뛰어다니셨군요. 네. 네. 음, 우리 선생님이 대한가수협회 부회장도 역임을 하셨는데 아마 네. 우리 가요계에 대한 바람이랄까요? 아니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음, 일단은 그냥 딴 건 없고요. 가수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뭉쳐야 되는데 뭉치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거기다가 그게 아마 직업성이라서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뭐냐면 음. 다른 그 연기나 뭐 이런 영화나 연극이나 아니면 탤런트 분들이 하시는 작업은 다 같이 한 가족같이 모여서 작업을 하고 끝날 때는 뒤풀이도 하고 헤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가수는 그게 없어요. 그냥 가수는 노래하러 가서 기다리고 앉았다가 음. 내 노래 딱 끝나면 그냥 가니까 같이 출연한 사람들 얼굴도 마주치지 못할 때가 많고 그런 것 네. 때문에 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음. 좀 안 뭉쳐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 뭐 이 얘기가 지금 이 방송에 적절한 얘기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네. 선생님 이렇게 저랑 말씀 나누다 보니까요. 굉장히 자상하신 것 같아요, 성격이. 그런 거 있어요. 네. 지금도 이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끝으로 박일서라는 가수를 아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한 말씀을 전한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김창남 씨에 대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창남 씨가 세상을 떠났을 때 참 힘들었던 건 사실이고요. 근데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추모 콘서트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닌데 지금까지 아무도 못했습니다. 제가 더 늦기 전에 김창남 씨를 위해서 추모 콘서트, 헌정 콘서트를 갖다 한번 해야지 되겠다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일단 도시 아이들을 갖다가 3인조로 일단 인조수를 늘리고, 그다음에 지금 음반은 리메이크 곡을 갖다가 지금 몇 곡 했고 신곡도 몇 곡 했는데, 일단 김창남 씨를 위한 콘서트를 갖다가 하는 게 소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인사말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김창남 씨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뭐 도시 아이들 김창남 씨의 업적이 대단한 업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창남 씨 위해서 저희가 콘서트를 하게 되는데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이 열심히 활동을 하시면 많은 분들이 김창남 선생님을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생님이 더 많은 활동을 하시는 게 김창남 선생님을 기억하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선생님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한 번 더 연결을 해서 또 좋은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1980년대 큰 인기를 누렸던 2인조 남성 듀오 도시의 아이들 리더 보컬을 담당하셨던 우리 박일서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한 송이 장미를 종이에 묶여 써서 어제도 오늘도 하루같이 기다리는 그때의 정도는 열릴 줄 모르니 사랑의 달빛으로 노크를 해야지. 오오오 내 사랑 바람결에 창을 열고 달빛 내서 튜러니라 행복의 단꿈을 꾸어라. 오오오 내 사랑 그대 드릴 꽃 한 송이 별빛 내서 튜러니면 마음의 창문을 열어라.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옷깃만 스쳐도 우린 느낄 수가 있어. 손끝만 닿도 짜릿하잖아. 너는 지금 무얼 생각하고 어디에 있니? 말은 안 해도 알 수 있잖아. 서로의 기분을 우린 읽을 수가 있어. 불타는 사랑 만질 수 없어도 우리 가슴 속은 뜨거우게 타오르는 불꽃. 아하 너무 텔레파시. 아하 소리 없는 느낌. 아하 너무 텔레파시. 깊은 밤 꿈에도 만날 수 있잖아. 보고 싶을 때면 언제 어디서나 강한 광선처럼 내 가슴을 쥐고 가네. 옆에 없어도 외롭지 않잖아. 두 눈을 감아도 넌 내 눈 속에 있어. 길을 걷다가 내 생각이 나면 그게 바로 너를 부르고 있는 텔레파시야.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옷깃만 스쳐도 우린 느낄 수가
어디에 있니? 소설 속에 나오는 연인들처럼 붉은 장미와 같은 정열로 보랏빛 무지개 같은 환상으로 그대와 나의 사랑은 시작되었고 소설 속에 나오는 연인들처럼 폭풍처럼 몰아치는 아픔으로 구슬프게 내리는 빗물 같은 슬픔으로 그대와 나의 사랑은 끝나버렸네. 아, 그대와 나는 소설 속의 연인이 아니요 현실의 연인이요. 소설 속의 연인이 아니요 현실의 연인이요. 소설 속에 나오는 연인